반갑습니다. 김진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왜 섰느냐. 작년 여름에 제가 기본서 작업할 때, 도로교통법이 원래 이렇게 많이 바뀌어? 2021년 헐 표현 썼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본 이론할 때 다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또 개정되거나 신설되는 법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울고시각 출판사에 제가 첨부 파일, 이미 저번 주에 제가 파일을 첨부 다 해드렸어요.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시험 보시는 분 중에 제 기본서로 행여나 독학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바뀐 개정된 첨부 파일만 본다면은 이해를 잘 못하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이론교육제 다 받으신 분들은 한번 복습하는 차원이시고, 한 번 더 아니고 여러분들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꼼꼼히 좀 지켜보시라. 특히 이제 시험이 4월달이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제 이메일로 질문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 여기 뽀드락지 보이십니까? 거의 요즘 새벽까지 답변해주다가 제가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지금 시점으로 제 기본서 2세 인쇄는 다 반영이 됐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본서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2021년 이제 1월 1일부터 경찰법이 이제 개정됐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경찰법이란 단어가 없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기본서의 지방경찰청장을 싸그리 모두 여러분들 시도경찰청장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거니까 제가 상당히 편하게, 복장도 편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방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다 바꾸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기본서 여러분들 7페이지 한번 볼까요? 19회 2에 보면 여러분들 개인용 이동장치의 전기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개인용 이동장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단어만 숙지하라 그랬잖아요. 25, 30, 25, 30. 25km 이상 운행할 때는 전동기가 작동하면 안 돼. 무게는 몇 킬로 미만? 30km 미만인 것으로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개인용 이동장치,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게 뭔데? 가장 대표적으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아시는 전동 킥보드, 그 다음에 전동 평행 이륜차, 우리 전동 휠 그러죠. 끝으로 세 번째가 뭡니까? 전동기의 힘만으로 작동되는 자전거가 개인용 이동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성차정운이 일명이고요. 전동기의 힘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성차정운이 이명입니다. 그런데 성차인을 초과했다 그러면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4월 달에 경기도 시험 보시는 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범칙금 부과는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용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됩니다. 동승자에게도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되겠죠. 운전자가 착용치 아니하면은 범칙금이 부과되고요. 동승자가 착용치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역시 경기도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왜? 5월 13일 시행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것, 그래서 날개 부분에 이 1번, 2번, 3번을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우리 기본서에다가. 다음 내용 볼까요? 자, 기본서 17페이지 여러분들 날개 부분 볼까요? 4월 17일 날 시행됩니다만은 여러분들 노면 표시 색깔 중앙선 그러면 게임 끝났네요. 뭡니까? 황색입니다. 그런데 4월 17일부터는 이제 원색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황색이 아니고 노란색, 파란색, 적색이 아니고 빨간색 이렇게 해놨어요. 주차금지, 주정차금지, 안전지대 중 양방향을 분리하는 표시. 안전지대 중에 양방향교통. 양방향교통 같은 경우에는 노상장애물 표시 아닙니까? 2018년 여러분들 경남에서 노면 표시 노상장애물이 나왔죠. 하지만 4월 17일부터 이제 노상장애물은 없어지고 안전지대로 대체가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전용차로 표시,
노면전차 전용로 표시는 파란색이고요.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니까 일단 별표를 하고 지나갑시다.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테두리선이 여러분들 이렇게 빨간색이다, 그죠? 통상적으로 최고 속도가 30 적어놨죠. 주거지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 제한 표시의 테두리선은 빨간색이고 4번에 노면 색깔 유도선 표시 분홍색, 핑크색, 연한 녹색, 녹색. 여러분들 일반 도로나 특히 고속도로 가다 보시면은 아니 도로바닥에 웬 핑크색, 도로바닥에 웬 노란색, 녹색. 누가 어느 누군가가 도로가에 장난을 쳐놨지. 아닙니다, 이제. 조금 미안합니다만 요거는 저희 집 앞에서 찍었는데요. 여러분들 요게 분홍색입니다.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방향이 1방향. 요렇게 2방향일 때는 분홍색, 녹색 또는 연한 녹색. 요게 2방향이고요. 3방향 같은 경우에는 분홍색, 녹색, 연한 녹색. 여러분들 노면 표시 이렇게 핑크 색깔 칠해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운전자가 길 안 헷갈리기 위해서 명확한 도로 안내를 위해서 노면 색깔 유도선 표시 이게 여러분들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의 표시는 여러분들 흰색이고요. 노면 표시 색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빰빰빰 경찰청장 정합니다. 진아쌤 경찰청장 고속도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무조건 누구? 경찰청장입니다. 요 내용을 여러분들 날개 부분 기존 내용을 삭제하시고요. 이 내용으로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서 18페이지 넷째 줄을 아래로 수정하세요. 이 의무자가 따라야 하는 지시나 신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교통정리를 하는 이제 국가경찰공무원, 그냥 경찰공무원이다, 그죠? 의무경찰 포함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공무원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 역시 국가경찰공무원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경찰공무원이고 자치경찰공무원 포함합니다.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경찰공무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누가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여러분들 무사고 운전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누구? 모범 운전자,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해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그냥 여러분들 소방공무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 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경찰 보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호 또는 지시의 우선순위 한번 볼까요?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지시가 서로 상이할 경우, 다를 경우 누구 말 따라야 됩니까? 당연히 경찰공무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국가란 단어는 삭제하시고 그냥 경찰공무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서 여러분들 22페이지 509번에 보면은 노상장애물 삭제가 됩니다. 자, 기존에 여러분들 노상장애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안전지대입니다. 물론 안전지대, 이 안전지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안전지대고 이것도 여러분들 안전지대입니다. 이렇게 노란색일 때는 양방향, 이거는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전지대 볼까요? 기존에 강장이나 교차로 지점이나 노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도로가 분리, 합류되는 지점, 여기까지는 안전지대 맞습니다. 뭐가 플러스가 됐는데 장애물이 있는 곳 안전지대 설치해야 되겠죠. 노상장애물이 아니고 장애물이 있는 것도 안전지대 등 차마의 진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합니다. 안전지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양방향을 이룰 때는 무슨 색? 노란색. 동일 방향은 흰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다음 내용 볼까요? 우리 기본서 39페이지 13째 줄 봅시다. 어린이가 개인용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어린이의 보호자가. 어린이의 보호자가 개인용 이동장치 어린이가 운전했다. 이거 여러분들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역시 시행이 2021년 5월 13일입니다. 그러면은 개인용 이동장치와 관련된 범칙금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전동 킥보드에 인명보호장구를 착용치 아니한 운전자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ля 범칙금 부과되는데 개인용 이동장치만 해당됩니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외고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자전거의 운전자는 당연히 제외입니다. 동승자가 착용 안 했으니까 이거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왜? 전동기의 힘만으로 작동되는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승차정원이 2명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개인용 이동장치에 뒤에 탄 사람, 동승자에게도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되겠죠. 다음 내용 볼까요? 우리 기본서 여러분들 54페이지 봅시다. 밑에서 10번째 줄.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다 아시지 않습니까? 1차로과 2차로, 3차로. 1차로는 왼쪽 차로, 2, 3차로는 오른쪽 차로. 왼쪽 차로는 몇 인승까지? 35인승이야. 승합차까지. 오른쪽 차로는 뭡니까?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이륜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인데 뭐는 제외해라. 개인용 이동장치는 여러분들 오른쪽 차로로 가는 게 아니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해야 됩니다. 이제 개인용 이동장치는. 됐습니까? 그래서 개인용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포함시키면 되겠죠. 우리 기본서 여러분들 55쪽 아래서 18째 줄에 보면은 도로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 가 여러분들 자전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전거 등 자전거와 개인용 이동장치는 도로에 여러분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자전거로 통행해야 됩니다. 우리 기본서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우마라고 되어 있죠. 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설기계. 왜 건설기계에 되어 있죠? 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험물 운반하는 자동차도 도로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전거를 자전거 등 쉽게 말해서 자전거와 개인용 이동장치는 도로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내용 봅시다. 기본서 57페이지 아래서 9째 줄 자전거 전용 차로가 나와 있네요. 자전거 전용 차로. 차로의 일정 부분을 뭐만 자전거와 개인용 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도록 다른 차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가 뭐? 자전거 전용 차로죠. 자전거 전용 차로, 자전거와 개인용 이동장치 그랬으니까 자전거가 아니고 여러분들 자전거 등으로 수정을 하십시오. 오케이. 시원한 물 한 잔이 아니고 시원한 커피 한 잔하고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볼까요? 기본서 69쪽 볼까요? 긴급 자동차에 대한 특례. 이거는 여러분들 별표하셔야 되겠죠. 원래 1월달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이거 개정 이유부터 한번 볼까요? 긴급한 공무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표하시고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 경찰차, 긴급차에 대해서 면책 범위를 여러분들 확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긴급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적용치 아니한다. 하지만 4번째부터 12번째까지는 모든 긴급차가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긴급 자동차 중에 2조 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 그 다음 경찰차만에 대해서만 적용치 아니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 긴급 자동차에 대한 특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귀에 딱딱 닦지 않을 거예요. 긴급 자동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속도 위반에 구애받지 않죠. 앞지르기 금지 시기, 금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긴급 자동차는 여러분들 끼어들기 사항에 구애받지 않죠. 하지만 4번부터 12번까지의 특혜도 주어집니다. 물론 4번부터 12번까지는 대한민국의 모든 긴급차의 특혜가 아니고 누구만?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 경찰차입니다. 그러면은 4번부터 12번까지 제가 어떻게 다 숙지할까요? Don't worry. 첫째 여러분들 주차 신중하게 하세요. 안방 고속 보행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주차 신중하게 해. 안방 고속 보행. 주차 위반, 주정차 위반입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입니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의 고장등 조치. 여러분들 고속도로의 고장등 조치 같은 경우에는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라 그랬잖아요. 설치하지 않으면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보도침범, 유턴, 횡단, 후진 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차 신중, 안방 고속 보행인데요. 한번 내용을 볼까요? 주차. 이걸 합시다. 주차. 신중. 안, 방, 66조가 뭐냐면 여러분들 고속도로의 고장등 조치입니다. 그죠? 고속, 보행. 내용 봅시다. 신호위반, 보도침범, 중앙선 침범,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확보, 앞지르기 방법 등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주차 금지, 고속도로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이러한 특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모든 긴급차 안에가 아니고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 그 다음에 경찰용 자동차 특혜가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어떻게 쉽게 외울까요? 주차 신중, 안방 고속보행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내용 기본서 100페이지. 이제 1월달부터 여러분들 개정이 되었으니까 우리 기본서 100페이지의 문제 41번을 다음으로 여러분들 수정하시면 됩니다. 긴급자동차의 특례 중 소방차, 구급차에 대한 특례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네요. 주차 신중, 안방 고속보행, 주차 신중, 주차 정차, 신호위반에 대한 특례, 앞지르기 방법에 대한 특례, 정차 및 주차 금지에 대한 특례는 주어집니다만은 지하물이 소방차, 구급차, 성차인은 초과에 대한 특례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1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다시금 41번 문제를 요 문제로 여러분들 수정해 놓으십시오. 다음 내용 볼까요? 108페이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줄에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이제 여러분들 5월 13일부로 개인용 이동장치도 이제 여러분들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 이상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범칙금 부과됩니다.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으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이제 개인용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요거 여러분들 삭제하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5월 13일부터. 개정 이유 봅시다. 개인용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 강화를 위해 그렇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개인용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개인용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 보시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개인용 이동장치를 운전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역시 경기도는 돈 월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시행이 언젠데 5월 13일 6월 달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attention. 우리 기본서 110조 한번 봅시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 경찰 공무원은 개인용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제 5월 13일부로 이 내용도 여러분들 삭제를 시켜야 됩니다. 운전자가 43조부터 45조까지 제가 수업 시간에도 너무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무술과, 무면허, 술, 음주운전, 과로시 운전 같은 경우에 경찰 공무원은 뭡니까? 일시 정지를 명하고 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죠. 이러한 경찰 공무원의 요구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벌칙이 어떻게 된다? 6개월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술과 위반하여 자동차 등 노면 전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시키고 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월 13일부터는 개인용 이동장치는 이제 삭제,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내용 볼까요? 114페이지 16째 줄.
중간에 여러분들 우리 기본서 까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여기까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자전거의 운전자는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전거의 운전자는 삭제하시고 그냥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전거뿐만 아니죠. 계획용 이동장치도 포함되니까. 그래서 자전거의 운전자는 지우고 노란색 언더라인 쳐놨죠. 이렇게 여러분들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 볼까요? 114페이지 여러분들 제일 아랫부분 봅시다. 요 3을 추가하세요. 운행기록장치 장착 차량. 세 번째, 어린이 통학버스 여러분들 이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셔야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52조가 뭡니까?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행기록장치를 이미 장착한 차량은 제외한다. 운행기록장치. 자, 다음 내용 볼까요? 기본서 115쪽 네 번째 줄에 봅시다. 자전거 등의 주의 의무 역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시행은 여러분들 2021년 5월 13일입니다. 1번에 보시면은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 등의 운전에서는 아니 된다. 2번에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 못할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와 개인용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 3번에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는 천조등,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는 제외합니까? 개인용 이동장치만 포함되고 자전거는 여러분들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4번에 개인용 이동장치 운전자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 뭡니까? 전동 킥보드, 전동휠은 승차정원이 1명, 전동기의 힘만으로 작동되는 자전거는 승차정원 2명, 동승자를 태우고 승차정원을 초과해서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용 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 여러분들 115페이지 넷째 줄에 이 1, 2, 3, 4를 쫙 묶어놓고 좌측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시행 2021년 5월 13일 나 시험 6월달에 영시해 10월에 경남 부산에 영시해 요 내용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내용 봅시다. 기본서 115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네. 제가 기본서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11째 줄에 보면은 개인용 이동장치 운전자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 뭡니까? 이 내용이죠. 전동 킥보드, 전동 휠, 전동 평행 이륜차의 경우는 승차정원 1명, 전동기의 힘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승차정원 2명, 승차인은 초과해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16쪽 6줄 박스 한번 볼까요? 4를 여러분들 아래로 수정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이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기본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 어린이 통학버스에 여러분들 요건을 갖출 것 이렇게 되어 있죠. 2번에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이 보호 표지를 앞면, 우측, 상단, 뒷면, 중앙, 하단에 어린이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우리 기본서 3에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험에 공제조합에 가입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4번 이렇게 여러분들 수정하시면 됩니다. 큰 내용은 없어요. 자동차 등록령에 따른 등록원부 제22조 23호 강목 다음 페이지에 나올 겁니다만은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만 여러분들 어린이 통학버스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에요. 태호 유찬이법 때문에 생활체육시설, 공공도서관이나 아동복지시설도 여러분들 어린이 통학버스로 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하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 어린이 교육시설 등이라고 합니다. 자, 한 번 더. 법 제2조 23호 강목의 시설에서 아래의 시설을 말한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일 겁니다. 아마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본서 제 8페이지쯤에 이거 만약에 8페이지가 아니라면 제가 편집을 빌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8페이지쯤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보자. 그렇죠.
다라만 여러분들 어린이 통학버스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됐거든요. 하지만 2020년 11월 27일부터 이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그렇죠.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 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도 이제 어린이 통학버스로 여러분들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운전자로 해서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호자 동승 표지가 추가가 되었네요. 우리 기본서 여러분들 117페이지 14째 줄에 여러분들 날개 부분에 요 그림을 여러분들 하나 좀 걸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세요. 이 보호자 동승 표지는 청색 바탕에 노란 글씨입니다. 가로 40, 세로 15cm인데요. 어린이 통학버스의 우측 옆면 성강구 부근, 성강구 부근 그랬으니까 계단 출입구 말하는 거다, 그죠? 계단 출입구 부근에 보기 쉬운 곳에 보호자가 동승했어요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호자 동승 그랬으니까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제가 어떻게 속죄하라고요? 하차 보호자 첫 번째 하차가 뭡니까?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운행을 종료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이를 위반한 것을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그리고 어린이 하차 장치를 작동시켜야 됩니다. 작동치 않으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고 보호자, 첫 번째 보호자가 뭡니까?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보호자를 동승시켜야 되겠죠. 동승시키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그 다음에 보호자가 동승해야지만이 보호자 동승 표지를 붙이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았음에서 보호자 동승 표지를 붙였다. 그거는 형사처벌이에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으로 하고 앞면은 반사지로 제작하고 뒷면은 탈착, 부착이 가능하도록 고무자석으로 제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 117페이지 14째 줄 날개 부분에 여백이 있을 거예요. 요 그림, 요 내용을 하나 메모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119쪽 엿새 줄을 아래 부분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역시 작년 11월 2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이제 교통안전교육은 운전자, 운영자뿐만 아니고 동승하는 보호자도 여러분들 안전교육 받아야 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했으니까 우리 숫자가 어떻게 323이다 그죠? 3, 2, 3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몇 시간? 3시간. 몇 년마다? 2년마다. 정기교육 몇 시간? 3시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3, 2, 3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교육 확인증 같은 경우에는 교육시설 내부에 잘 보이는 곳에 운전자뿐만 아니고 동승보호자도 여러분들 이제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어린이 통학버스의 내부에 여러분들 비치하셔야 됩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했다.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거든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보시면은 명확하게 과태료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8만 원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를 여러분들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 봅시다. 147페이지 볼까요? 셋째 줄을 아래 부분으로 수정하세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원상회복 등 봅시다. 여러분들 까만 동그라미 1번, 2번을 여러분들 추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번 보시면은 공사 시행자는 공사 기간 중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 환경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그렇죠.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해야 됩니다.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지 아니했다. 벌칙이 어떻게 되는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까만 동그라미 2번도 여러분들 추가하셔야 됩니다.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장비 및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행은 언제부터? 4월 17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 1번, 2번 적으시고요. 3번은 원래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별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공사 시행자는 공사로 인해서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가 끝나는 날로부터 며칠 이내
3일 이내 원상 회복하고 그 결과를 경찰서장에게 여러분들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네요. 그래서 147페이지 셋째 줄 노란색으로 표기한 1번, 2번 삽입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 볼까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만 이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설됐기 때문에 개정됐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당연히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고령 운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중에 권장교육 포함되죠. 고령 운전교육이니까 3시간의 교육받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지능력 및 자가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안전운전 요령 같은 경우에는 치매 선발검사 또는 진단검사서 요거를 제출하면은 이 사항은 여러분들 대처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자, 비고 보시면은 아래로 수정하세요. 교육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또는 병원 등에서 교육 실시 절 1년 이내 치매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이렇게 선별검사나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고령운전교육 과목 중에 인지능력 자가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안전운전 요령에 포함된 치매 선별을 위한 자가진단을 대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교육 과목 내용 및 방법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누가 정합니까? 공단이 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와 유사한 여러분들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이 있거든요. 161쪽 9죄질 비구가 있습니다만은 그 비고를 여러분들 1, 2, 3 이렇게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1번은 여러분들 앞부분과 똑같고요. 이 2번 같은 경우에 교육 대상자가 운전면허증 발급, 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 법제 73조 3항 제4호가 뭐냐면 앞부분의 고령운전교육입니다. 이 고령운전교육이나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 과목사항이 여러분들 중복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운전교육을 1년 이내 받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을 받은 사람은 위표가 뭡니까?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육과목 내용 및 방법에 관해서 그 밖의 세부사항은 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원한 물 한 잔 먹고 다음 시간에 제가 기본서 중간부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